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병 원장님. 먼저 인터뷰에 앞서서 우리 병 원장님의 짧은 자기소개 한 번만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저는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병원 병원장 하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경기 의료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병 원장님이 업무를 보시는 공간이고, 너무 영광스럽게도 어려운 시간을 병 원장님께서 내주셔서 이렇게 값진 인터뷰로 체험처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궁금한 게, 이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병원은 네. 어떤 곳이며 어떤 업무를 보는 곳인지, 기관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인 소개를 여쭙고 싶어서 이렇게 네.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병원은 경기도에 있는 공공의료기관 6개 병원 중에 한 곳이고요. 경기도 북부에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뭐 지역, 계층 이런 분야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러면은 이 6개 공공의료기관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우리가 소위 아는 이런 사립 이제 종합병원하고는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민간병원이 하기가 어려운 분야, 그런 분야, 특히 이제 취약계층 중심으로 저희가 많이 진료를 해왔고요. 어려운 분들이 이제 마땅히 또 진료를 받기가 어려울 경우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아무 때나 언제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제가 알다시피 정말 공공의료기관은 꼭 필요한 게, 뭐 민간병원이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위 많은 병원, 종합병원들, 큰 병원들은 가셔서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지금 병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약계층이 양질의 서비스로 의료를 받으려면 사실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이런 공공의료기관은 정말 꼭 필요하고, 그 중에 하나인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병원은 정말로 그 어려운 일을 정말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도 봤는데 여기 병원 엄청 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보통 어떤 정말 크게 어떤 직군의 분야분들이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근데 이제 병원이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한 203병상 규모인데 직종이 20개가 넘는 직종군이 있어요. 한번 예를 좀 들어볼까요? 뭐 의사 선생님, 한의사 선생님, 약사, 그다음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임상병리사, 그 다음에 엑스레이 찍는 방사선사, 그 다음에 뭐 사회복지사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또 환자분들 식사 제공해야 되잖아요. 영양사분도 있어야 되고, 또 조리사분도 있어야 되고, 또 행정 업무 이런 것들을 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 행정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갑자기 뭐 응급환자 생기면은 또 모시러 가기도 해야 되고, 더 큰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운전원들도 있어야 되고, 또 아무래도 경비하셔야 되는 분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직종의 분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한 파트라도 빠지면 안 굴러갈 수가 없어요, 병원이. 물론 이제 의사 선생님 환자를 이렇게 보는 데 있어서 결국 이제 의사 선생님이 리더로서 이렇게 가지만, 그 여러 파트의 분들이 다 함께 협력해서 잘 하지 않으면 이게 환자를 치료하는 게, 잘 치료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잖아요. 그분들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그 한 파트라도 빠지게 되면 이 일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에는 의사, 간호사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환자를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병 원장님의 이렇게 값진 인터뷰로 경기도 의료원 체험처 촬영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볼 뭐 분야의 의사 선생님들도 지금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값진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병 원장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지금 물리치료실에 와 있습니다. 네. 또 이곳에서 새로운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게 뵀는데 선생님 개인적인 자기소개와 네. 또 여기 물리치료실에서 하는 업무들도 제가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들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병원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는 신영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의료원에서 근무한 지는 20년이 지났고요. 예, 여기서 근무한 지는 20년 정도 넘었고, 물리치료실에서는 이제 환자분들의 근재활 교육이나 통증 완화 치료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운동 치료의 전문 재활보다는 이제 복합 운동 정도만 하고 있고, 그리고 통증을 주로 하고 있는 열전기 치료실을 위주로 하고 있는 치료실이고요. 지금은 여기 보여드릴 치료 기계들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통 표층열 치료와 전기 치료, 또 초음파 치료 이런 걸 하는데 아주 간단한 것만 여기 앞에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라 네, 맞습니다. 거의 보여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만큼만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좀 죄송스럽고. 아닙니다. 하나하나씩 네. 이따가 제가 어떤 건지 한번 네. 여쭤보도록 하고, 그럼 아까 보니까 이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물리치료, 재활치료가 있고 아까 운동을 통해서 네네. 하는 게 있다고 네. 했는데 두 개가 또 어떻게 다른 건지 하나만 네. 여쭤봐도 될까요? 보통 이제 운동 치료라고 요즘 많이 하는 전문 재활 치료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 보시면 뇌졸중 환자라고 많이 보시죠. 뇌졸중 환자분들이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 하반신 마비가 되거나 반신불수가 되거나 이런 분들, 또는 소아마비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조금 불편하게 태어난 아이들 있죠. 그러니까 소아마비, 내성마비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이제 근육을 재교육시켜서 하는 치료를 하는 것이 물리치료사에서 한 분야로 나간 운동치료사들이 보통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기계들을 이용한 치료는 열전기 치료라고 해서 보통 통증 치료실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이제 통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러니까 곳이라고. 내가 이제 어디가 아파서 근육통이 생겼거나 요즘 특히나 이제 젊은 분들 노트북이라던가 또는 스마트폰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서 거북목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어깨가 많이 아파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치료들은 보통 이런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혹시 어떤 기계인지? 이 치료기는 간섭파를 이용한 치료기로서 우리 몸에는 내가 A라는 통증을 가지고 있으면 B라는 통증이 들어와서 그 A라는 통증을 잊게 해주는 기전이 있어요. 그 기전을 이용해서 이 기계에서 다른 파형이 나가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마해주는 효과 같은 효과를 느끼는데 그걸 몹시 깊숙이까지 전달하는 효과가 있는 그런 통증 완화 치료기입니다. 많이 했어요. 네. 많이 봤어요. 해보셨어요? 네. 네, 요거 많이 해봤습니다. 네, 맞아요. 요거. 예, 이거는 이제 딱 봐도 열을 좀 쐬는 기계네요. 이건 적외선 치료기, 원적외선 치료기인데요. 그 적외선 치료기 같은 경우는 표층열 치료라고 해요. 근데 저희가 주로 치료하는 거는 표층열 치료기에 그 찜질팩이라고 하는 걸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그런 상처가 있거나 그런 분들 있죠. 또는 찜질팩이 되기 어려운 얼굴 같은 부위, 이럴 때는 이렇게 IR을 이용해서 적외선 치료기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표층열이라는 건 뭐냐면 피부에 가까운 부분, 표층 부분을 치료하는,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근육이 따뜻해지면 혈관이 같이 이완해요. 그러면 혈액이 하는 일들이 노폐물 제거나 영양물 운반, 그렇게 쭉 돌아가다 보면 조직의 변화가 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표층 부분의 그 조직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치료기고요. 요거는 고조파 치료기를 이용한 초음파 치료기예요. 이게 젤이군요. 예, 이게 젤이고요. 이게 이제 바른 다음에 바르고 하는 거예요. 초음파는 우리 몸속에 그냥 들어가질 않아요. 네, 맞아요. 얘는 매개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약의 효과는 1도 없어요. 얘는 얘를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매개체 역할만 하는데, 이 고주파 치료기는 심층열 치료라고 불러요. 몸 안에 깊숙한 곳에 열을 전달하는 치료고요. 같은 열 치료인데 얘는 표층 부분, 얘는 심층열 치료를 하는 치료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어깨가 탈구가 돼서 수술을 받은 후에 꽤 오랜 시간 이런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물리치료실에서 정말 오랫동안 물리치료를 받은 제가 사람인데요. 지금 보니까 저도 너무 낯이 익어요. 이런 거대로 여러분들 수술도 중요하고 진료도 중요하고 검사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정상으로,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재활치료, 물리치료, 이런 곳도 병원에서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도 있고 사실 진짜 너무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 이렇게 또 두 번째 체험처에 오게 됐는데요.
이 과는 어떤 과면서 선생님에 대한 짧은 자기소개서 제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의료원 영상의학과에서 근무하는 김성식이라고 합니다. 저희 영상의학과는 방사선을 이용한 일반 촬영, 또 CT, 그리고 비방사선 검사인 MRI, 초음파 등의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적극적인 진단을 하고 있는 과가 저희 영상의학과가 되겠습니다. 영상의학과라고 하는 건 우리가 소위 이제 정형외과 가면 많이 찍는 엑스레이부터 시작해서 네. 정밀 검사인 뭐 MRI, MRI 뭐 아니면 CT, CT, 초음파, 맞아요. 네. 그런 것들로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환자분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과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보니까 이제 딱 봐도 장비들이 꽤 엄청나게 많아요. 네. 또 보통 이 장비는 뭐라고 하나요, 선생님? 요 장비는 이제 일반 촬영 장비로요. 네. 저희 영상의학과의 가장 기본적인 장비인데요. 단순하게 말해서 이제 몸에 방사선을 투과해서 그거에서 나오는 음영의 차이로 인해서 진단을 얻어내는 그런 장비가 요 일반 촬영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뼈가 보이는 약간 네, 뼈도 보이고 뭐 안에 있는 연부 조직도 보이긴 하지만 주로 이제 뼈를 찍을 때 보일 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러면 말씀하셨지만 방사능이라는 게 당연히 뭐 인체에 전혀 무해하고 그런 거에 맞나요? 아닙니다. 이 방사선이라고 하는 게 인체에 해롭습니다만 그건 이제 많이 피폭을 됐을 때 이제 그게 해로운데 이제 그게 적당량으로 잘 사용됐을 때는 뭐 골절이라든지 뭐 암이라든지 이런 걸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방사선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전공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게 좀 안전하지는 않은 뭔가 물질을 가지고 투영시켜서 결과값을 얻어내는 거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또 이것도 병원에 꼭 필요한 아마 부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거 말고도 뭐 MRI나 MRA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가볍게 몇 마디 또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똑같이 소스는 이제 CT 촬영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일반 촬영 장비와 같이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인데 그거는 조금 더 피폭량은 많지만 더 빠르고 정밀한 검사가 가능한 장비가 CT 장비고요. 하지만 그 장비도 요새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피폭량을 최소한으로 하는 그런 검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안전한 결과값이 나올 수 있게 진행된다고 봐도 무방하겠군요. 예,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짧은 시간 내주셔서 또 영상의학과 촬영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도 있고 종합병원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와서 인터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신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잠깐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어떤 공간이며 가볍게 선생님의 자기소개도 같이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윤성민이라고 합니다. 네, 병원 내 진단검사의학과는 크게 이제 임상병리사가 하는 업무 중에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진단검사의학과, 두 번째는 해부병리과, 세 번째는 기능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진단검사의학과로서 각종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등의 의화학적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공간이고 그거에 따른 의료 장비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뒤에 보니까 의료 장비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씩만 어떤 건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이곳은 어떤 또 장비가 있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이 장비는 저희 검사실의 메인 장비로서 각종 간 기능 검사, 뭐 신장 기능 검사 이런 혈액 검사를 하고 있는 생화학적 장비입니다. 즉 우리가 평소에 뭐 간 검사 맡았다, 네, 뭐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혈액을 통해서 네. 간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신장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는 메인 장비라고 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메인 장비라고 청소년분들 합니다. 그럼 옆에 보면 또 다른 장비도 보이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장비는 효소 면역 장비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 수 있는 각종 암 검사, 암 지표 검사나 바이러스 검사 등의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아까 저기는 간이나 신장 검사고 이쪽은 이제 소위 말하는 암 같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경우를 검사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군요.
우리 삶에서는 꼭 필요한 정말 검사를 하는 기계들이 이 건강검진의학과에 모두 다 구비가 돼 있는 걸 청소년분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 정도만 더 뭔가 여쭤봐도 될까요? 이쪽에. 제가 의학에는 좀 무지하지만 봤을 때 약간 정수기처럼 생기기도 한 예.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수기처럼 생겼죠. 하지만 정수기처럼 생긴 정수기는 아니고요. 네. 이 검사 장비는 일반 혈액학 검사라고 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백혈구나 적혈구, 뭐 혈소판, 또 이런 빈혈 검사, 때로는 백혈병 같은 검사도 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혈액학 검사 기기입니다. 혈액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떠한 우리가 알 수 있는 병명을 좀 진단할 수 있는 기계라고 할 수 있겠군요. 예,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많은 검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의학과에 왔는데, 그럼 당연한 거겠지만 이 의학과가 병원에서의 역할은 환자들의 상태를 빠르게 캐치해서 병명을 내려주는 학과라고도 할 수 있나요? 이름에서와 같이 저희는 진단검사의학과였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께서 진료를 하실 때 이런 혈액이나 소변, 조직 같은 검사를 가지고 진단을 해서 그걸 가지고 진료에 도움을 주는 그런 진료 지원 부서입니다. 말 그대로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를 보실 때 좀 더 정확하게 밑에서 검사를 해서 올려다 주는 가장 중요한 허브 같은 정말 과라고 할 수 있겠군요. 오늘 이렇게 또 인터뷰 되게 굉장히 바쁘신데도 인터뷰에 너무 흔쾌히 응해주셔서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제가 지금 들어온 곳은 많은 의정부의 청소년 분들이 두려움에 떨기도 하는 그런 과입니다. 저는 치과에 왔는데요. 오늘 치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선생님께 간단한 자기소개와 또 이곳에서 하시는 일, 업무에 대해서 가볍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병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이은혜입니다. 저희 병원이 원래는 지금 저희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닌데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전담 병원이 되면서 저희 병원이 이렇게 좀 축소돼가지고 치과를 체어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진료실을 이동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장애인 치과와 취약계층 진료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진료를 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좀 어렵지만 좁은 공간에서도 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로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공공의료기관이 있어야지 취약계층이나 치료가 어려우신 분들, 그러다가 또 치과는 뭔가 보험이 안 된다는 인식이 또 강하잖아요. 또 비싸다는 인식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너무나 위급한 상황에서도 쉴 수 없다고 판단이 지어집니다. 그럼 아까도 치과위생사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럼 치과위생사가 하는 업무는 또 어떤 건지 궁금해하는 청소년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치과위생사는 보통 환자분들이 치과에 내원하시게 되시면은 가장 많이 접하시고 가장 오랫동안 접하시는 분들 선생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장 하는 주된 업무는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하시는데 보조를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예방 진료, 스캐닝이라든지 불소도포라든지 치아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예방 진료 등 여러 가지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항상 말했지만 뭔가 병원 하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말 그대로 의사 선생님은 예를 들어 치과 의사 선생님은 치과 위생사가 없으면은 진료나 진행을 하기가 힘들고 의사 선생님들 또한 간호사분들이 없으면은 치료를 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러 가지 물리치료사, 아까도 말했던 여러 가지 행정 업무들, 큰 병원을 돌아가게 하는 모든 분들 중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점은 없기 때문에 혹시 치과 위생사를 생각하시는 청소년분들에게도 굉장히 뜻깊은 지금 인터뷰가 아닐까 제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 뒤에 약간 이런 보기도 싫은 어쨌든 죄송합니다. 이런 뭔가 있는데 이런 장비들이 어떤 게 있는지 짧게 가볍게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치과에서 가장 보는 기본적인 장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내원을 하시게 되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 와서 이제 누워가지고 진료를 하는 의자입니다. 진실의 의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파트인데요. 환자분들이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물이라든지 이렇게 바람이 나오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요걸로는 이제 요 조고랑 연결을 해가지고 충치 치료라든지 치과 치료를 진행할 때 쓰는 기구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세 개는 그런 업무를 하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스캐닝 들어보셨잖아요. 스캐닝 하시는 치과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치과에서 필요한 장비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분들이 너무 중요하게, 그리고 코로나 시국인 이 상황에도 정말 진료를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 의정부에 사는 청소년분들이 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굉장히 피곤하시고 또 힘든 상황에서도 인터뷰 흔쾌히 응해주셔서 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시국에 안 올 수가 없는 네. 부서에 왔습니다. 네. 이쪽은 코로나 전담 병동이고 제가 네. 오늘 온 곳은 코로나 상황실입니다. 네. 또 선생님 간단한 자기소개와 네. 지금 이 상황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 가볍게 제가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네. 찾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병원 간호과 교육팀장 박수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부병원은 공공기관으로서 2020년부터 코로나 전담 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상황실을 잠깐 보셨고요. 환자의 입원에서 퇴원까지 간호사의 정신적, 육체적 안녕을 위해 환자의 안위와 관련된 모든 간호와 의료처치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 안쪽에서 이제 격리된 공간에서 환자분들이 계시고 네네. 그거를 대면으로 계속해서 의료 네. 서비스를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상황실에서 CCTV로 보면서 네네. 무언가 필요한 일이 있는 게 있는지, 네네. 무언가 긴급 상황은 있는지, 그렇죠. 상황은 어떤지 보고 네네. 들어가셔야 되면은 말씀하시는 방화복을 입고 네네. 들어가셔서 의료 서비스를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평상시라면 저희가 간호사실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환자와 밀접해서 간호를 하겠지만 네. 지금처럼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못하니까 비대면으로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해서 방호복이나 보호구를 착용하고 병실로 올라가서 간호와 의료처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네. 아까 잠깐 화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수많은 간호사분들이 상황실에서 네. 대기하고 또 뭔가 의료 서비스를 하시려고 준비하시는데 네. 여기 상황실에 계시는 간호사 선생님들의 주 업무는 또 어떤 것인지가 궁금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환자한테 필요한 모든 안위와 관계된 걸 다 해요. 그러니까 환자의 물품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 목욕하시는 거, 그리고 퇴원할 때 옷을 준비해서 보내드리는 것까지, 그리고 다른 병원에 이송하는 것까지, 그 사이에 주사 처치가 나오면 주사 처치도, 와상 환자 계실 때는 식사 수발까지 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보호자가 할 수 있는 간호라고 하는 돌봄 있잖아요. 그거를 간호사가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걸 지금은 뭐 다 그렇죠. 한다고 보면 되는군요. 네, 다 한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존경스럽고 또 감사합니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수많은 지금 과들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지금이 정말 코로나 전담 병동 또 코로나 상황실은 정말 여러분들 이 병원에서는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지금 네. 코로나 시국에서는 네. 정말 이런 곳이 네.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행운이고 네. 국민들에게도 큰 힘이 된다고 청소년 네. 분들도 이런 노고를 조금이라도 알아주셨으면 알아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급박한 또 상황인데도 네. 인터뷰 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양한 직군의 또 다양한 과의 선생님들을 모두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은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금 지정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환자분들을 보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서도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또 보셨다시피 열의와 열정을 넘치는 모습 저희가 모두 다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조금 아쉬운 건 코로나이다 보니까 제가 원래 체험초의 성격에 맞게 의사 선생님들과 멘토링도 하고 또 제가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은 체험도 해야 됐지만 지금 시국인지라 아쉽게 저도 소개 정도로 마친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분들 이 시국만 잘 지나간다면 원래는 병원에 오셔서 지금 제가 가봤던 과들의 선생님들과 멘토링도 가능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 체험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 막상 그냥 나는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이런 학생들 말고 내가 의사 선생님 혹은 간호사 선생님 혹은 치과 위생사가 되시고 싶은 그 모든 분들은 여기 오시면은 충분히 사전
전에 신청을 하시면 이 직업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다는 점 청소년분들에게 제가 꼭 확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의정부 청소년분들이 직업을 그리고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청소년들의 꿈을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